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강 다리 아래 지은은 무릎을 꿇고 앉아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듯 떨렸다. 손에는 피로 물든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편지 속 단어들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너는 빌려온 엄마다. 진짜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은 지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28살, 세상의 편견 속에서 사랑을 지키려 애썼던 여자였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의 열매인 아이의 목소리가 그녀를 배신한 듯 했다. 지은의 삶은 늘 한강처럼 고요했지만 그 아래로 흐르는 물결은 거칠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존재였다. 학교에서 소녀들의 손을 잡고 싶어 했고 드라마 속 로맨스에 빠져들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은 동성애를 디방인으로 만들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곳에서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30살, 밝은 미소 뒤에 숨긴 상처를 가진 여자였다. 두 사람은 한 고아원 프로젝트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부터 운명처럼 엮였다. 지은아, 우리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민지의 속삭임은 지은의 가슴을 녹였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이어갔다.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고 홍대 거리에서 카페에 숨어들며 한국의 봄, 벚꽃이 흩날릴 때 그들은 결심했다. 아이를 입양하자.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길 거라 믿었다. 그렇게 하윤이가 그들의 삶에 들어왔다. 5살, 큰 눈망울에 호기심 가득한 소녀. 어머니를 잃은 고아원 아이였다. 지은은 하윤이를 처음 안아 올릴 때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엄마 하윤의 작은 손이 지은의 뺨을 만지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입양 서류는 부부라는 단어를 요구했고 그들의 사랑은 법 앞에 불완전했다. 지은은 빌려온 엄마로 불리기 시작했다. 민지의 가족은 반대했다. 이건 자연이 아니다. 아이가 불쌍하다. 민지의 어머니는 차가운 말로 문을 닫았다. 지은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되잖아. 그 말들은 지은의 가슴에 상처를 새겼다. 그래도 그들은 버텼다. 아파트에서 셋이 함께 사는 일상이 소중했다. 아침에 하윤이의 머리를 빗어주고 저녁에 민지와 포옹하며 속삭이는 시간들. 그날 비가 내리던 오후 지은은 하윤이를 유치원에 데리러 갔다. 하윤이는 평소처럼 달려와 안겼다.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 하윤의 손에 쥔 종이는 3사람의 그림이었다. 지은, 민지, 그리고 하윤. 손을 잡은 채 웃고 있는 모습.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우리 공주님. 하지만 그 순간 유치원 선생의 시선이 차가웠다. 지은 씨, 부모님 모임에서 아이가 두 엄마라고 해서요. 다른 부모들이 불편해하시네요. 그 말은 지은을 얼어붙게 했다. 사회의 벽이 다시금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랑이잖아. 그날 밤 하윤이는 지은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게 느껴졌다. 지은은 하늘을 보며 기도했다.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을. 하지만 운명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놓인 편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민지의 손글씨였다. 미안해, 지은아. 더 이상 못하겠어. 지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녀는 한강으로 달려갔다. 비가 얼굴을 적시며 편지를 쥔 손이 떨렸다. 왜 배신해? 그 외침은 강물에 삼켜졌다. 지은은 편지를 다시 펼쳤다. 민지의 글씨는 여전했다. 하윤이를 생각해서야. 내 가족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아이가 고통받을 거야. 헤어지자. 그 말은 지은의 심장을 쪼개놓았다. 민지와의 추억이 스치듯 떠올랐다. 첫 키스,
한옥마을에서 나눈 속삭임, 겨울에 함께 먹은 뜨끈한 호떡. 모든 게 꿈처럼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 났다. 지은은 비를 뚫고 민지의 직장으로 달려갔다. 사회복지센터, 그곳에서 민지는 여전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지야, 지은의 외침에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지은을 마주했다. 여기서 이러지 마, 나와. 민지는 지은을 끌고 복도로 나왔다. 왜 그래? 왜 갑자기? 지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셔. 가족이 나를 압박해.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상속도 없고 하윤이도 데려갈 거래. 한국의 전통 가족관이 그들을 짓눌렀다. 조상을 중시하는 유교 사상 속에서 동성애는 기단이었다.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사랑해, 지은아. 하지만 현실이야. 지은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하윤이는? 아이는 우리 둘 다의 엄마야. 이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뺨을 만졌다. 미안해. 내가 하윤이를 데려갈게. 너는 자유로워져. 그 말은 지은을 완전히 꺾었다. 민지는 돌아서서 사라졌다. 지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 또 이상한 짓이야. 편견의 시선이 그녀를 찔렀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하윤이를 기다렸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 하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민지가 없었다. 민지 엄마는 하윤의 물음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오늘 늦어. 같이 놀까? 그들은 공원으로 나갔다. 한강변,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하윤이는 모래성을 쌓으며 웃었다. 지은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를 잃을 순 없어. 한국의 봄바람처럼 그녀의 결의가 싹 텄다. 그날 밤, 지은은 변호사를 찾았다. 입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하지만 법은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다. 동거인으로만 보일 뿐. 지은은 밤새 울었다. 다음 날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60대 후반, 단정한 한복 차림의 노부인. 너 때문에 우리 딸이 고통받아. 아이를 데려가. 그녀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지은은 반항했다. 하윤이는 우리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키웠어요. 노부인은 코웃음 쳤다. 사랑. 그건 내 착각이야. 한국에서 그런 건 용납 안 돼. 그 말은 지은의 문화적 뿌리를 흔들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가족의 틀, 그 안에서 그녀는 아웃사이더였다. 지은은 하윤이를 안고 나왔다. 할머니가 무서워. 하윤이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둘이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민지의 배신, 가족의 압박. 모든 게 그녀를 옥죄었다. 그 주말, 지은은 옛 친구들을 만났다. 대학 시절, 그녀의 비밀을 알던 소연과 지수. 카페에서 그들은 공감했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멀었지. 소연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삼켰다. 하윤이를 지키고 싶어. 친구들은 도와주기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LGBT 지원 단체. 지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민지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이유로. 지은은 법정에서 떨었다.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증언자들은 편향되었다. 그 집은 이상해요. 두 여자가. 지은은 증언대에 섰다. 저희는 가족입니다. 하윤이가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재판은 길어졌다. 그 사이 하윤이는 지은의 품에서 불안해했다. 민지 엄마 언제 와? 그 물음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재판이 끝난 후 지은의 삶은 지옥이었다. 하윤이는 임시 보호소로 보내졌다. 엄마. 가지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지은의 귓가를 맴돌았다. 민지는 연락을 끊었다.
배신의 고통이 지은을 삼켰다. 그녀는 매일 보호소에 가서 하윤이를 만났다. 유리창 너머로 손을 짚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지만 인간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았다. 지은은 단체의 도움을 받아 캠페인을 시작했다. SNS에 빌려온 엄마의 이야기를 올렸다. 우리의 사랑은 진짜예요. 아이의 행복을 빼앗지 마세요.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다. 힘내세요.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젊은 세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 새끼들. 한국 문화를 망쳐 보수적인 댓글들이 지은을 괴롭혔다. 그녀는 밤에 울며 민지의 사진을 봤다. 왜 포기했어? 민지의 침묵이 더 아팠다.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제주도 여행.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잡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한 그날. 바다가 증인이었다. 한편 민지의 어머니는 병상에서 후회했다. 내가 너무했나? 하지만 자존심이 그녀를 붙잡았다. 민지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갈등했다. 엄마, 지은이를 사랑해요. 노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가족을 버리라는 거냐? 한국의 효도 문화가 민지를 올감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몰래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곧 만나자. 하지만 그 메시지는 지은의 상처를 더 깊게 했다. 신뢰가 깨진 후였다. 지은은 단체 모임에 나갔다. LGBT 커뮤니티,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아이를 잃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그 말들이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다큐멘터리를 찍기로 했다. 빌려온 엄마라는 제목으로.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울었다. 하윤아, 엄마가 지켜줄게. 영상은 바이럴이 됐다. 뉴스에 나왔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보수 언론은 가족 파괴라고 비난했다. 진보 측은 인권 문제로 지지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하윤이를 다시 만났다. 보호소에서 아이는 지은을 보며 달려왔다. 엄마, 민지 엄마는 지은은 미소 지었다. 곧 올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다. 지은은 증인을 모았다. 소연과 지수, 그리고 하윤의 유치원 선생. 아이와 지은 씨는 정말 가까워요. 선생의 증언이 희망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 측은 전문가를 불렀다. 동성 가정은 아이에게 해로워요. 심리학자의 말에 지은은 반박했다. 사랑이 해로운 게 어디 있어요? 데이터가 증명해요.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서 있었다. 판사의 질문, 당신은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아닙니다. 왜 주장하나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으로요. 매일 아침 밥을 챙겨주고 밤에 동화를 읽어주고. 그게 가족이에요.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배신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판결은 유예됐다. 추가 심사. 지은은 법정을 나서며 무너졌다. 하윤이 이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흩어졌다. 그날 밤 민지가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은은 열었다. 민지야, 두 사람은 포옹했다. 미안해. 엄마가. 민지의 설명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었다. 믿을 수 없어. 대화는 싸움으로 변했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지은의 외침에 민지는 울었다. 나도 잃었어. 우리 사랑을. 갈등은 폭풍처럼 몰아쳤다. 민지는 지은의 집을 떠났다. 하윤이는 여전히 보호소에 있었다. 지은은 매일 방문하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싸울게. 하윤의 작은 손이 지은의 손가락을 쥐었다. 그 순간 지은의 결의가 타올랐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KBS 뉴스, 빌려온 엄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사랑의 형태는 다양해요.
그녀의 말은 전국을 흔들었다. 청와대 앞 시위까지 벌어졌다. LGBT 단체가 모여 플래카드를 들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하지만 반발도 거셌다. 종교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하나님의 질서, 그들의 외침이 지은을 위협했다.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거렸다.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민지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소환됐다. 그녀는 지은을 불렀다. 너 정말 아이를 사랑하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목숨 바쳐요. 노부인의 눈에 변화가 스쳤다. 민지가. 후회해. 그 말은 지은에게 희미한 빛이었다. 민지는 혼자 고뇌했다. 어머니의 병실에서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지은과의 첫 만남, 고아원에서 나눈 미소. 너 없인 못 살아. 이민지의 속삭임이 지금은 후회로 변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고백했다. 엄마, 지은이를 사랑해요. 용서해주세요. 노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내 행복이, 내 잘못이었나?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다. 변화의 조짐이었다. 지은은 하윤이를 위해 그림책을 썼다. 두 엄마의 이야기. 아이를 위한 동화.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메시지였다. 출판사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점 진열대에 오르자 판매가 폭발했다.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용기에 힘을 얻었어요. 지은의 이름이 알려졌다. 하지만 고통은 여전했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하윤이가 사라지는 꿈. 재판 두 번째 날, 이번엔 하윤이가 증인으로 불려왔다. 5살 아이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지은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매일 안아주고 노래 불러줘요. 아이의 말은 순수했다. 판사는 미소 지었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증언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과 저는 가족입니다. 헤어질 수 없어요. 그 순간 법정에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이건 감정적 호소일 뿐 법적 근거가 없어요. 논쟁이 치열했다. 지은은 증언했다. 한국의 전통은 사랑을 가르쳐요. 효도처럼 우리 사랑도 순수해요. 그녀의 말은 문화적 뿌리를 건드렸다. 판사는 숙고했다. 휴정, 긴장된 대기 속 지은과 민지는 복도에서 마주쳤다. 미안해. 민지의 포옹에 지은은 저항했다. 아직 용서 못해. 배신의 상처가 깊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하윤이의 그림을 봤다. 새 가족의 손잡은 모습. 우리 다시 될까? 그녀의 속삭임이 밤을 채웠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대통령실에서 LGBT 권리 검토 발표. 지은의 캠페인이 영향을 줬다. 희망이 싹텄다. 하지만 개인적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쓰러졌다. 중환자실.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와줄래? 엄마가 너를 부르셨어. 지은은 달려갔다. 병실에서 노부인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아이를 돌봐라. 그 말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네, 엄마. 한국의 전마라는 호칭이 이제 그녀를 포용했다. 화해의 순간은 짧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사망했다. 장례식장에서 민지의 가족은 지은을 쳐다봤다. 내가 원인이야? 사촌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민지는 울며 지은을 안았다. 아니야. 엄마는 용서했어. 장례는 전통 한국식이었다. 상주가 된 민지, 흰 상복 차림. 지은은 멀리서 지켜봤다. 효도의 무게가 민지를 짓눌렀다. 엄마의 유언. 하윤이를 데려오라고. 민지의 말에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민지의 오빠가 개입했다. 언니, 정신 차려.
그 여자랑 못 살아. 그는 하윤이의 양육권을 주장했다. 정상 가정에서 키워야 해. 지은은 절망했다. 그녀는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변호사, 상담사. 포기하지 마세요. 사례가 있어요. 그 말들이 지은을 버티게 했다. 하윤이는 보호소에서 지은을 기다렸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아이의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민지의 대답은 조용했다. 그래. 하지만 천천히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인사동 거리, 전통 찻집. 녹차 향이 감돌았다. 사랑해. 민지의 손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키스가 이어졌다. 부드럽고 따뜻한.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재판 최종 날 법정은 만원이었다. 기자들, 지지자들. 지은은 떨며 섰다. 하윤이는 우리 사랑의 증거예요. 그녀의 증언은 감동적이었다. 민지도 섰다. 저희는 진짜 가족입니다. 한국 사회가 인정해주세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긴 침묵 후 판결, 지은 씨에게 임시 양육권 부여의 환호가 터졌다. 지은은 울었다. 하윤이를 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승리는 시작이었다. 민지의 오빠가 항소했다. 이건 반국가적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은은 피곤했다. 매일 인터뷰, 시위. 그녀의 얼굴은 뉴스에 나왔다. 빌려온 엄마의 싸움 후 팬레터가 쏟아졌다. 당신 덕에 용기 얻었어요. LGBT 커뮤니티의 지지가 그녀를 지탱했다. 민지와의 관계는 회복 중이었다. 밤에 안고 자는 시간, 속삭이는 사랑. 영원히. 하지만 오빠의 위협이 다가왔다. 한밤중 지은의 집에 불이 났다. 방화. 이상한 년, 벽에 적힌 글씨. 지은은 하윤이를 안고 대피했다. 경찰이 왔지만 증거는 없었다.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민지는 달려왔다. 이제 그만. 도망가자.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싸워야 해. 하윤이를 위해. 항소 재판. 이번엔 하윤이가 핵심이었다. 아이가 법정에 불려왔다. 저, 지은 엄마랑 민지 엄마랑 살고 싶어요. 5살의 순수한 말 외 판사의 물음에 하윤이는 대답했다. 그분들이 제 엄마니까요. 사랑해주시니까. 그 한마디가 법정을 얼어붙게 했다. 기자들은 메모했다. 민지의 오빠는 창백해졌다. 판사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의 말이 진리입니다. 항소 기각. 지은과 민지의 승리였다. 하지만 그 말은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오빠조차 고개를 숙였다. 미안. 잘못했어. 가족의 마음이 변했다. 승리의 후 지은의 삶은 새로웠다. 하윤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새 가족의 아침은 따뜻했다. 지은이 머리를 빗어주고 민지가 밥을 차렸다. 엄마들, 사랑해. 하윤의 미소가 집안을 채웠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지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동성 커플 입양 허용 뉴스 헤드라인이었다. 민지의 가족도 변했다. 오빠가 찾아왔다. 축하해. 하윤이 이모 만나러 와. 장인어른, 장모님의 빈자리를 메우는 화해. 민지의 어머니 묘소에서 그들은 꽃을 놓았다. 엄마, 봐요. 행복해요. 바람이 속삭이듯 불었다. 지은과 민지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지지자들 앞에서. 한강변, 벚꽃 아래. 영원히 함께. 반지가 빛났다. 하윤이는 꽃다발을 들고 웃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포옹했다. 우리 가족.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지은은 단체에서 강연했다. 사랑은 빌려온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청중의 박수. 한국의 봄, 변화의 계절.
하윤의 한마디가 모든 마음을 바꿨다. 엄마니까요. 그 말은 세상을 움직였다. 지은은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고마워, 하윤아. 그녀의 속삭임은 강물처럼 흘렀다. 사랑은 결국 이겼다. 인간적인 결말, 희망의 여운.